여기는 칠순 잔치가 한창인 연회장입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흐릅니다. 손톱 3개가 들려 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합니다. 홀에서는 큰 며느리 최고 하는 환호성이 들립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무대로 뛰어갑니다. 남편 박민호 씨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2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이 잔치는 전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칠순 잔치가 어떻게 이런 아수라장으로 변한 걸까요?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5년간 쌓여온 것들이 그날 밤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칠순 잔치 사흘 전, 박수연 씨는 42살 작은 며느리입니다. 15년 전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5년 전 아버지 장례식 날 장례비를 빌리러 갔다가 거지 같은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날엔 큰 며느리 생일 파티 때문에 조문도 못 갔습니다. 1년 전 딸 등록금을 부탁했다가 돈 구걸하러 왔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시작됩니다. 저녁 7시 시댁 부엌. 수연 씨가 잡채 10kg을 볶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잡채 한 젓가락 집어먹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안 맞잖아. 수연 씨가 당황합니다. 아, 제가 다시. 시어머니가 잡채 그릇을 싱크대에 툭 내려놓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런 걸 어떻게 손님들한테 내나? 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나가며 중얼거립니다. 큰 며느리 같으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수연 씨 혼자 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눈물을 꾹 참습니다. 밤 10시 수연 씨가 다시 만든 잡채를 맛봅니다. 이번엔 괜찮습니다. 당뇨약 먹을 시간입니다. 찬장 뒤에서 약통을 꺼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 들어옵니다. 수연 씨가 화들짝 놀라 약통을 등 뒤로 숨깁니다. 뭐하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너 또 뭐 먹었어? 약 같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런 거 먹을 시간에 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나갑니다. 수연 씨는 약통을 다시 찬장 깊숙이 숨깁니다. 약을 먹지 못합니다. 밤 11시 프라이팬 앞에 선 수연 씨. 동그랑땡부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납니다. 기름이 튑니다. 손등에 닿습니다. 앗! 작은 신음이 나오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호박전, 동태전, 버섯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1시. 전을 뒤집다가 손가락에 힘이 풀립니다. 손톱 하나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조금 스밉니다. 아! 수연 씨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빱니다. 그리고 다시 전을 붙입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큰 며느리입니다. 동서 자고 있었어? 아니요, 형님. 전 붙이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 많네. 근데 말이야. 내가 특별히 유명한 파티시에한테
케이크 주문했거든. 5만 원짜리. 실제로는 2만 원짜리지만요. 아, 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내일 음식간 좀 세게 해. 어머님이 싱겁다고 하실까봐 걱정돼서 전화가 끊깁니다. 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수연 씨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립니다. 남편 민호 씨입니다. 여보. 수연 씨가 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민호 씨가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손톱 하나가 반쯤 벗겨져 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가야 돼. 안 돼. 아직 할 일 많아. 여보, 제발. 끝나면 갈게. 약속할게. 민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영수가 이 재료들 유통기한 확인했어? 네, 어머님. 어제 다 확인했어요.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봐. 혹시 모르니까. 수연 씨가 다시 냉장고 앞에 섭니다.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멀쩡한 것들 뿐입니다. 하루 전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큰 며느리 미정 씨가 샤넬 재킷을 입고 들어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 어서 와. 미정 씨가 부엌으로 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동서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혼자 했어?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 씨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카메라를 켭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동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대단하죠? 카메라에 대고 환하게 웃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미정 씨가 핸드폰을 끕니다. 그리고 수연 씨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음식들은 요즘 케이터링 업체도 안 써. 너무 투박해. 수연 씨가 칼질하던 손을 멈춥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지만 나라면 호텔 케이터링 시켰을 거야. 미정 씨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어머, 이 재료 유통기한 괜찮아? 확인했어? 네, 형님. 다 확인했어요. 그래. 그래도 조심해. 음식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 미정 씨가 거실로 나갑니다. 시어머니와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케이크 정말 예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센스가 달라. 부엌에서 수연 씨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립니다. 하루 전 밤 11시, 수연 씨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부엌에 들어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자자. 조금만 더. 거의 다 했어. 손 좀 봐. 손톱 2개가 더. 민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손톱 3개가 들려 있습니다. 붕대를 감아야 할 상태입니다. 내일 병원 꼭 가는 거야. 약속해. 응. 하지만 둘 다 압니다. 내일은 칠순잔치 당일. 병원 갈 시간이 없다는 걸. 민호 씨가 아내를 안아줍니다. 15년 동안 고생했어. 괜찮아.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소리야?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를 꽉 안을 뿐입니다. 당일 새벽 5시, 수연 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음식들을 챙깁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일합니다. 몇 시간 뒤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칠순잔치 당일 아침, 수연 씨가 손에 붕대를 감고 마지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부엌에 들어옵니다. 여보, 제발 좀 쉬어. 다 끝났어. 이제 씻고 옷 갈아입을게.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엽니다. 영수가 아직 할 일 많아. 손님들은 나중에 봐. 네. 어머님, 민호 씨가 아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칠순잔치가 시작됩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큰 며느리 미정 씨가 도착한 것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실제로는 헤어샵에 다녀온 것이지만요. 미정 씨가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구찌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렌탈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와, 저게 에르메스 아니야?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네. 미정 씨가 큰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 괜찮아, 괜찮아. 미정 씨가 케이크 박스를 내려놓습니다. 유명한 파티시한테 특별 주문한 거예요. 하객들이 감탄합니다. 우와,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달라. 미정 씨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SNS 실시간 중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어머님 칠순잔치예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많으니 기대해 주세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립니다. 언니 최고. 부럽다 진짜. 부엌 문틈으로 수연 씨가 그 광경을 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오후 3시, 본식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특히 큰 며느리가 이번 잔치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하객들이 미정 씨를 쳐다봅니다. 큰 며느리야, 이리 나와봐. 미정 씨가 무대로 올라갑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넵니다. 우리 큰 며느리 덕분에 이런 멋진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미정 씨가 마이크를 받습니다. 에이, 제가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겸손한 척하지만 표정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 잔치 준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케이크도 특별 주문했고 비용도 대부분 저희가 부담했고요. 하객들이 또 박수를 칩니다. 역시 큰 며느리. 집안이 든든하겠어. 부엌 문틈으로 수연 씨가 그 장면을 봅니다.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시어머니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잠시 뜸을 들입니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랑은 격이 다르죠. 하객들이 웃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문대 나왔잖아. 집안도 좋고 센스가 남다르지. 수연 씨가 부엌 문을 살며시 닫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벽에 머리를 기댑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소리 죽여옵니다. 부끄럽다.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때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화장실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칸막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딸 지은이입니다. 민호 씨가 놀랍니다. 지은아, 왜 울어? 아빠,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지은이가 칸막이 문을 엽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요? 결혼하면
엄마처럼? 민호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15년. 15년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가 무시당하던 순간들, 모욕당하던 순간들, 울던 순간들, 민호 씨의 주먹이 떨립니다. 이를 악물습니다. 아니야. 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지켜줄게. 지은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다시 연회장 홀. 축하 순서가 이어집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그때 미정 씨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여기 추가로 200만 원이요. 시어머니가 놀란 척합니다. 어머, 이미 많이 냈는데 또? 에이, 괜찮아요. 저희 형편이 되니까요. 하객들이 감탄합니다. 역시 큰 집은 달라. 효자효부네. 민호 씨가 그 광경을 봅니다. 옆에서 수연 씨가 다가옵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물잔을 나르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괜찮아. 조금만 더.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연 씨가 남편을 봅니다. 처음 보는 눈빛입니다. 여보. 민호 씨가 무대를 쳐다봅니다. 미정 씨가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케이크 정말 예쁘죠? 20만 원짜리예요. 실제로는 8만 원이지만 시어머니가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하객들이 또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민호 씨가 걷기 시작합니다. 무대를 향해. 수연 씨가 놀랍니다. 여보, 어디가?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하객들이 민호 씨를 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작은 아들 아니야? 민호 씨가 무대 계단을 오릅니다. 미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봅니다. 동서. 민호 씨가 미정 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습니다. 잠깐 빌릴게요. 뭐야? 200명의 시선이 민호 씨에게 집중됩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합니다. 민호야, 무슨 짓이야? 민호 씨가 마이크를 입에 댑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홀이 조용해집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씨가 부엌 입구에서 남편을 봅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여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섭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꺼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입니다. 빔 프로젝터에 연결합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엑셀 파일이 나타납니다. 제목은 칠순잔치 실제 비용 정산표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저게 뭐지? 정산표? 민호 씨가 입을 엽니다. 제 아내 박수연이 이번 잔치 준비에 쓴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72시간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72시간? 사흘 밤낮을? 민호 씨가 계속 말합니다. 제 아내의 시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호텔 수석 조리사 기준으로 시급 5만 원. 72시간 곱하기 5만 원은 36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듭니다. 호텔 수석 조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 씨가 화면을 바꿉니다. 자격증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마이너스 박수현. 그 아래 또 다른 증서. 신라호텔 수석 조리사 임명장 마이너스 박수현. 하객들이 헉 소리를 냅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호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 아내는 15년 전까지 신라 호텔 수석 조리사였습니다. 화면이 또 바뀝니다. 수연 씨가 하얀 조리복을 입고 상을 받는 사진, 전국 조리 경연대회 대상, 또 다른 사진, 호텔 주방에서 요리하는 수연 씨, 결혼하면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시댁에서 원치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민호 씨가 화면을 다시 정산표로 돌립니다. 재료비 180만 원, 화상 치료비 50만 원, 총 590만 원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킵니다. 형수님께서 방금 내신 돈이 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은 590만 원을 썼습니다. 하객들이 수군댑니다. 대박! 작은 며느리가 진짜였네. 미정 씨가 당황한 표호로 말합니다. 동서, 이게 무슨... 민호 씨가 그녀를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입니다. 대출 승인 마이너스 200만 원. 발신자는 2003금융. 날짜는 어제. 수신자는 윤미정. 미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민호 씨가 말합니다. 형수님이 방금 내신 200만 원. 남편 몰래 빌린 대출금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진짜? 대출금을? 화면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명품 렌탈 업체 영수증입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대여 마이너스 1일 50만 원. 구찌 드레스 대여 마이너스 1일 30만 원. 날짜는 오늘. 미정 씨가 지금 들고 있는 가방,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 모두 렌탈입니다. 하객들이 웅성댑니다. 저게 다 렌탈이었어? 진짜 아니었구나. 민호 씨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화면에 SNS 통계가 나타납니다. 팔로워 3만 명. 그 아래 작은 글씨. 구매 팔로워 1만 5천 명. 실제 팔로워 1만 5천 명. 미정 씨의 팔로워 절반이 가짜입니다. 하객들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미정 씨의 SNS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립니다. 사기였네요? 다 거짓이었어요? 미정 씨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팔로워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만 명, 2만 9천, 2만 8천. 아, 안 돼. 미정 씨가 무대에서 휘청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미정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떨굽니다. 민호 씨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15년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15년 동안 제 아내는 이 집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민호 씨가 시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를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뭅니다. 정말 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격이 낮은 건 제 아내가 아닙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집니다. 민호 씨가 화면을 다시 바꿉니다. 수연 씨가 만든 음식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잡채, 호텔에서 1인분 15만 원 받던 요리입니다. 전, 1인분 10만 원 받던 요리입니다. 탕, 1인분 20만 원 받던 요리입니다. 하객들이 놀랍니다. 진짜? 그 정도였어? 민호 씨가 말을 잇습니다. 200명분을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총 요리 가치 8천만 원. 하객들이 와 하고 감탄합니다. 민호 씨가 부엌 입구를 가리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합니다. 수연 씨가 문틈에 서 있습니다.
붕대 감은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민호 씨가 말합니다. 손톱 3개가 빠졌습니다. 손등에는 화상이 7군데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5시간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객들이 수연 씨를 봅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점점 많아집니다. 수연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15년 만에 처음 받는 박수입니다. 민호 씨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아내에게 걸어갑니다. 수연 씨를 꽉 안아줍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수연 씨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계속됩니다. 미정 씨가 무대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모두 그녀를 쳐다봅니다. 큰 며느리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명 안 하세요? SNS는 다 거짓이었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갑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팔로워가 실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만 명, 1만 5천, 1만.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시어머니가 무대에 혼자 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수연 씨에게 다가갑니다. 영수가. 수연 씨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듭니다. 시어머니를 봅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민호 씨가 시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뭐? 민호 씨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무슨 말이 더 남았을까요? 진짜 폭탄은 지금부터입니다. 민호 씨가 다시 무대로 올라갑니다. 노트북을 조작합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법원 판결문이 나타납니다. 횡령 사건 마이너스 피고인 박기철. 시어머니의 남편 5년 전 사망한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횡령? 민호 씨가 말합니다. 30년 전 시아버지께서 회사 비자금 3억 원을 횡령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만해.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민호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피해자 명단이 나타납니다. 20명의 이름. 그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강조됩니다. 박종철. 수연 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수연 씨가 숨을 멈춥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말합니다. 이 명단 중 13번째.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하객들이 경악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습니다. 그게 영숙이 아버지였어? 민호 씨가 계속합니다. 장인어른은 그 사건으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빚 2억 원을 떠안으셨습니다. 10년간 갚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50대 남성 한강에서 투신. 5년 전 기사입니다.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수연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민호 씨가 아내를 봅니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제 아내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민호 씨가 주먹을 줍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 하객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시어머니가 수연 씨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울음이 터집니다. 수연 씨가 시어머니를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럼, 이제 아시잖아요. 수연 씨가 일어섭니다. 15년이요. 15년 동안 부끄러웠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호 씨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테이블 위 돈봉투들을 집어듭니다. 한 움큼, 그리고 바닥에 뿌립니다. 휙! 돈봉투들이 공중에 흩날립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케이크 박스를 집어듭니다. 단상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쿵!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납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민호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습니다. 가자. 여보. 이제 끝이야.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이 연회장 문으로 걸어갑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외칩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연회장에 침묵만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웁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조용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들,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칠순잔치에서 충격적인 일이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갑니다. 칠순잔치 반전, 호텔 조리사 며느리, 횡령 피해자, 연회장이 점점 비어갑니다. 시어머니 혼자 남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봉투들, 박살난 케이크, 텅 빈 무대.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수연 씨가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잡채, 전, 탕. 시어머니가 전 하나를 집어듭니다. 한 입 베어 물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15년 만에 제대로 맛본 음식. 15년 만에 느낀 후회. 너무 늦어버린 후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민호 씨와 수연 씨가 차에 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수연 씨가 먼저 말합니다.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민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붕대 감은 그 손을. 당연한 거야. 우린 부부니까. 수연 씨가 웃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웃음.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근데 민호 씨가 시동을 겁니다. 후회는 안 해. 나도. 차가 출발합니다. 빗속을 달립니다. 연회장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석 달 후, 수연 씨와 민호 씨가 묘소 앞에 섭니다. 수연 씨 아버지 묘비입니다. 박종철. 수연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민호 씨가 옆에 앉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 수연 씨가 놀랍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국화를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 남편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절을 합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수연 씨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미안해.
정말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수연 씨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 영수가. 두 사람이 함께 묘비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흩날립니다. 6달 후 시댁 부엌. 수연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서툴게 양념을 섞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천천히 하세요. 두 사람이 웃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 씨의 손을 봅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손으로 15년을. 이제 괜찮아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어머님. 수연 씨가 시어머니를 봅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시어머니가 수연 씨를 안아줍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1년 후 새로운 건물 앞 간판이 보입니다. 수연 쿠킹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면 밝은 주방이 있습니다. 수연 씨가 앞치마를 입고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연 씨의 얼굴이 밝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잡채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인정받지 못해도 잠시 멈춥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영수가 오늘도 수업 들으러 왔어.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은 뭐 배워? 전 부치는 거요. 좋아. 내가 제일 못하는 거. 두 사람이 웃습니다. 민호 씨도 들어옵니다. 나도 왔어. 수연 씨가 남편을 봅니다.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 당신 수업 듣고 싶어서. 세 사람이 함께 주방에 섭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수연 씨가 손을 봅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그 손. 하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민호 씨가 뒤에서 아내를 안아줍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전을 부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합니다. 영수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네,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정말,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습니다.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수연 씨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15년, 15년의 억압, 15년의 침묵,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호 씨가 속삭입니다. 사랑해. 수연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시어머니가 완성된 전을 접시에 담습니다. 영수가 맛 좀 봐줘. 수연 씨가 한 입 먹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주방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따뜻한 웃음소리. 15년 만에 찾은 평화.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새들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따뜻하게, 행복하게.